자,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11분.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일)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론은 그냥 시가예요. 예, 시가. 그죠?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 여기죠. 매수는 없죠.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냐? 427.41이요. 예. 427.41. 예. 만약에 여기서 8포인트? 그죠? 현재 기준에서 8포인트 올라오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월봉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슈가 되냐면 요게 이슈가 돼요. 422.41. 그죠? 여기를 넘으면 427.41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421.41을 못 넘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죠. 아직까지 고가는 422.41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게 3월의 고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422.41을 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반등인 거예요. 무의미한. 왜냐하면 422.41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금 419.2인데 여기서 3포밖에 못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포 올라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422.41을 넘지 못하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냥 시간을 때우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422.41을 넘는다면 이제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를 체크해야 되니까 당연히 매도를 보는 사람은 최소한 상단선까지의 반등은 노려야 되니까 427.41에서 지난달 고가 여기죠. 요 사이의 공간이 매도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매도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월봉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은 상단선 위에서 마감했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이 줄었죠. 거래량이 늘어야 하락하는데 의도적으로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봉에서 보면 그냥 3일 동안 움직인 게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움직이면 거래량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다음 주는 사실 상승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음 주인데요.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가죠. 자, 다음 주부터는 영구간에 들어갑니다. 영구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래량도 영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 안 돼요. 상승의 조건, 거래량이 감소. 체크하세요.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저가예요.
저가가 이번 주 저가를 지키느냐. 예,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이게 이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여기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워져야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이번 주 저가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됩니다. 단 봉으로 봤을 땐 이번 주 저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월봉은 애초부터 방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지만 월봉은 내려갔을 때 전혀 방어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봉도 내려가는 거 방어할 의사 없습니다. 현재의 저가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도 내려가면 방어할 의사 없고요. 갭상승이 나오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 더 방어할 의사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수할 가격이 주봉에도 없고 월봉에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건 상단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상단선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냐? 여기에요. 426.11. 자, 실제로 보면 426.14입니다. 자, 여기가 426.14예요. 자, 월봉의 상단선이 427 라인이죠. 제가 알기로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의 상단선의 위치와 월봉의 상단선의 위치가 상당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427 라인을 도달하게 된다면 주봉도 월봉도 아마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그래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번 주 고가가 돌파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이번 주 고가가 돌파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갈 공간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고가가 돌파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시면 그냥 매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곧버스를 사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 고가를 넘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으로 봤을 때는 넘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427 라인까지는 일단 기다려 본 뒤에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자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하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가격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일봉은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오늘 저가. 지금 상태는 418.46 정도의 하단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월, 화, 수까지는 하락의 유리, 목, 금은 상승의 유리예요. 시간 테이블이 월, 화, 수까지는 하락의 유리, 목, 금은 상승의 유리니까 지금 상태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떨어지면 딱 좋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급등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락하려면 두 가지 유형이 와야 되는 거죠. 월요일에 그냥 아래로 쏟아 내리는 거 하나. 그러면 422.42를 넘지 못하고 이제 내려가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아니면 아예 월요일에 427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눌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화요일부터는 하락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선물부터는 가볍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동영상이 길지 않도록. 자, 월봉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월봉은 패스. 자, 주봉 다음 주 환경을 보면 상승한다면 426.18 정도, 그다음에 매수가는 409.16이니까 지금 매수가가 만들어진 게 이번 주 저가보다 낮고 매도가는 이번 주 고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만 봤을 때는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427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매도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매수자는 427까지 가는 그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가능한데 어디서 매수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혹시나 매수하고 싶다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등가 기준으로는 418.4 정도의 매수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월봉은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죠. 공중에 떠 있으니까 27,685원까지 일단 목표가로 노려볼 수 있고요. 매수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상단선 위에서 마감했고 이제 목표가는 27,59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7,589원. 그러면 27,590원. 그죠? 59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고 매수가는 25,490원 수준이라 이번 주 저가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아무 데서나. 예. 그리고 목표가는 27,59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예.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깨면 이제 월봉도 음봉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월봉에 윗골이 달려서 내려가는 거니까 매수 전략은 싹 포기해야 됩니다. 자, 일봉은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오늘 미국 증시 끝나고 내일 아침 되면 다시 정리해서 변동폭 반영해서 분석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은 내일 올라가는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곧버스요. 곧버스는 월봉은 1930원이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자,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끝났으니까 이번 주 매수 전략은 실패한 거고, 그쵸? 다음 주는 1935원이요. 그러니까 결국 1930원이에요. 다음 주 매수하실 거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고 이번 주 저가가 딱 붕괴됐다 그러면 1930원까지는 빠질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105원에서 2110원까지.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확실한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일봉은 월요일까지도 하락이 유리해 보여요. 자, 목표가는 2005원, 매수가는 1985원 정도 되는데 1985원으로 이번 주 저가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주 저가를 깨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4,689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5,847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소폭 매도. 반면에 선물은 개인이 매수해, 외국인은 소폭 매수, 기관은 매도했어요. 자, 옵션 쪽 보면 개인이 콜 샀고 외국인은 풋 샀고 기관도 풋을 샀어요. 오늘 매수한 걸 보면 의약품, 바이오 쪽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고요. 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자, 그러면 삼성전자겠죠? 네, 삼성전자에 1842억이 들어왔으니까 3200억 중에 1800억. 그러면 얼마 남죠? 1400억 남나요? 1400억. 하이닉스는 얼마나 샀는지 보겠습니다. 540억. 네. 그러면 두 종목 합치면 1000억 정도 남는 건가요? 어쨌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매수하긴 했습니다. 자, 사거래일 동안 얼마를 샀냐? 자, 8월 30일에 3,600억, 그 다음에 630억, 650억, 그럼 1,200억 샀으니까 1,200억, 4,800억, 5,800억, 6,400억 정도 샀어요. 4거래일 동안 6,400억을 샀으니까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잘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이 현물을 사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러면 상방 인정해 줘야죠. 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거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예, 그거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3거래일 동안 거래한 걸 보자고요. 자, 주식은 개인이 아직도 3,693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개인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이 1조 2천억이 돼 있는데 어제 9천억이 카카오뱅크 블록들이잖아요. 그러면 3천억 매수한 거예요. 3천억 매수. 그쵸? 오늘 5,847억을 사서 이제 누적으로 3천억 정도 산 거니까 뭐 아직은 엄청나게 그렇게 매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선물 만기일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만기일을 고려해서 지금 포지션을 보면 개인이 8,700억을 매수했고 오늘 증권이 선물 매도를 총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 털었어요. 지금 789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1조 7천억을 들고 있고 매도로. 예. 그다음에 증권은 매수가 없고 오로지 매수는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물 만기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예, 내려가야 개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작 내려갔을 때 증권도 피해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행위, 그렇죠? 오늘 일어난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멋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 증권이 상방 포지션을 정리한 날이에요. 오늘 증권은 선물에서 상방 포지션을 정리했고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증권은 상방 포지션을 정리하고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개인은 상방 포지션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 지금 1조 7천억 정도 들고 있잖아요. 이 물량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정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424는 못 넘어갈 겁니다. 예, 단가가 그 정도라서 결과적으로 424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안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퍼센티지는 4%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4%를 올리는 동안 거의 1조 7천억을 다 환매해야 돼요. 급등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데 반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정리하지 않은 게 어쨌든 이게 조금 꺼름직한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을 하세요. 만약에 월요일날 막 대량으로 개파락해가지고 대량으로 선물 매수를 했다. 그러면 상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은 계속 찔끔찔끔 하다가 선물 매도만 계속 더하거나 아니면 환매를 안 해. 그러면 지수만 움직인 거지 외국인의 포지션은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0.8% 정도 선물은 0.6%가 올랐는데 예, 포지션을 딱 보면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현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음 주 목요일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청산되는 날이기 때문에 파생 쪽에 포지션에도 예,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출렁일 건지 아닌지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지수가 갭상승이 나와서 이번 주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이제 427 위까지의 흐름도 한 번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미국 증시 오늘 그냥 내려버린다. 그럼 개파락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개파락이 나오면 그대로 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면 제가 보기엔
상방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갭상승이 나오면 조정 시에 상방을 보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단 오늘 일봉이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자, 올라가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수익은 감소해요.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어쨌든 청산해야 됩니다. 익절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선물 매도가 나온다. 그거는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나오면 청산하면서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쨌든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나온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로 받는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잘 보내십시오. 분석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미국 증시 끝나고 나면 변경된 사항 반영해서 토요일에 다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